멕시코 중부의 강을 따라 난 버스 노선의 마지막 마을에 내려섰을 때 공기는 이미 젖어 있었다. 습기가 살갗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 익숙한 더위와는 다른 물의 체온이었다. 강은 길을 가로막는 회색 칼날처럼 낮게 누워 있었고 강둑엔 자잘한 비늘처럼 햇빛이 부서졌다. 민박집 주인 아나 할머니는 내 여권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무엇을 묻지도 않고 낡은 묵주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밤에는 창문을 열지 말아요. 울음이 들리면 귀를 막고 기도하세요. 물가로 나가면 길을 잃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도 설득도 아니었고 살아남은 자의 습관처럼 평평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웃음은 곧장 방의 눅눅한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첫날 밤은 낯설어서 잠들지 못했다. 천장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돌아갔고 벽지는 습기를 먹어 손가락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다. 어느 순간 바람에 섞이지 않은 소리가 문틈 아래에서 스며들어 방을 채웠다. 흐느낌이었다. 아주 멀리서 시작되어 금방 문 앞에 와 앉는 물을 건너온 소리. 처음엔 아기 같았고 이내 낮게 울부짖는 여자의 울음으로 바뀌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묵주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못난이처럼 튀어나온 구슬들의 모서리가 살을 눌렀고 그 뻣뻣한 감각만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울음은 문지방을 긁는 소리로 바뀌었다. 사각 사각. 아이를 달래는 박자 혹은 누군가를 깨우는 박자. 한밤의 공기는 얇았고 그 얇음은 금세 찢어질 것 같았다.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이 왔고 울음은 물러났다. 방 안에 남은 것은 젖은 머리칼 냄새와 오래 썩은 흙 냄새였다. 아침에 강가로 나갔다. 물빛은 잿빛으로 무채색이었고 바람이 멈추면 강 표면에 머리칼 같은 금이 천천히 퍼졌다. 강둑엔 젖은 인형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입을 꿰맨 실밥이 풀려 솜이 튀어나와 있었고 조회수 많은 도시의 유행 대신 손바느질의 침묵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인형을 들어보자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뒤에서 낮고 평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자리에 두세요.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흰 천으로 감겨 있었고 천은 물을 머금어 은은한 색으로 번져 있었다. 가져가면 그날 밤 더 많이 울어요. 그녀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이름을 부르면 가까워져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형을 내려놓았다. 손끝은 젖었다. 젖음은 금방 마르지 않았고 마르지 않는 동안 손끝은 내 손이 아니라 물의 것이었다. 교회는 강에서 세 골목 떨어진 곳에 있었다. 대낮인데도 내부는 어두웠고 촛불은 얇게 떨리는 혀처럼 흔들렸다. 벽화는 서툴렀다. 흙과 물로 얼룩진 여인이 수면에서 팔을 뻗고 있었고 물 아래엔 작고 매끈한 것들이 둥둥 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돌멩이 같았고 가까이서 보면 아이였다. 신부는 오래된 가죽처럼 마른 손으로 성수병과 작은 소금 주머니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밤에 물소리와 울음이 겹치면 문턱과 창틀에 뿌리세요. 그리고 창문에 머리카락을 걸어두지 마세요. 물은 닿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물. 끊임없이 흘러가며 지우는 대신 지나온 것의 형태를 계속 바꾸어 품고 다니는 어떤 성질. 나는 그것이 전설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과학의 문장 같다고 생각했다. 외워둘 문장들은 대개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 둘째 밤 울음은 해가 지기 전부터 들려왔다. 성수를 문턱에 떨어뜨리고 소금을 모서리에 흩뿌렸지만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그 위에 박음질하듯 박혔다. 나는 의자에 올라 천장을 봤다. 석가래 사이 어둠에 젖은 발자국 무늬가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물에 적신 발로 천장을 걸어다닌 것처럼. 어리석은 결심으로 손을 뻗는 순간 손톱에 차가운 털끝이 스쳤다. 나는 즉시 내려왔다. 울음은 문 바로 앞에서 멈췄고 문지방은 다시 사각 박자를 탔다. 그 박자는 신경을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정확했다. 내가 수면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동시에 내가 문 쪽으로 가도록.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손을 뗐다. 손잡이가 바깥에서 미세하게 돌아갔다. 방이 밖으로 손을 뻗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나는 성수를 뿌렸다. 문틈의 어둠이 움찔거리며 물러났다. 창문으로 시선이 돌아가자 유리에 젖은 손바닥 자국 하나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아이의 손바닥, 곧 어른의 손바닥,
다시 더 큰 손바닥. 한 사람의 시간이 한 장의 유리 위에서 압축 재생되듯 커졌다 작아졌다. 누군가가 삶 전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발목까지 내려붙잡고 버텼다. 새벽에 문을 열었다. 문지방에는 젖은 발자국들이 줄지어 찍혀 있었다. 작은 발, 조금 더 큰 발, 그보다 큰 발. 발가락 5, 발볼이 길고 좁았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강 쪽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것이 초대장이라는 걸 알았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건 흔한 현상이고 분노는 종종 어리석음을 합리화한다. 맨발로 나는 발자국을 밟아 나갔다. 강둑에서는 다시 인형을 만났다. 어제와 다른 모양이었다. 이번엔 눈이 실밥째 뽑혀 있었다. 인형을 들자 발목에 차가운 혀 같은 감각이 감겼다. 물은 파도처럼 치는 대신 방향을 가졌다. 발목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무릎으로. 피부의 털은 빙둘러 같은 방향으로 눕혀졌다. 돌아본 나는 강위, 안개와 어둠 사이에서 떠오르는 하얀 얼굴을 보았다. 깊게 파인 눈, 귀 밑까지 찢어진 입.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 전체를 어둡게 물들이는 듯했다. 물속에서 손들이 올라왔다. 작고 단단하고 젖은 손, 수십 개 아니 그보다 많았다. 손톱은 물에 오래 있었는지 투명했고 끝은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다. 발목이 잡혔다. 살이 긁혔고 얕은 상처들이 흰 흉터처럼 촘촘히 나열됐다. 나는 손에 든 인형을 강 가운데로 던졌다. 물결이 인형을 한번 올렸다가 삼켰다. 손길은 한 박자 느슨해졌다. 그 짧은 틈에 뒤로 몸을 뺐다. 물은 따라왔다. 물이 걷는 소리가 났다. 발이 뒤치고 물이 흔들리는 소리. 나는 도망쳤다. 아나 할머니는 내 무릎을 닦다 말고 손을 멈췄다. 상처 위 피부는 물막처럼 번들거렸다. 돌려주어야 해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잃어버린 것을, 가져온 것을. 인형이든 이름이든 발자국이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져온 게 없는데요. 할머니는 내 발을 가리켰다. 발자국은 가져오지 않아도 남아요. 물은 밟힌 것을 기억해요. 밤이 되면 발자국의 주인을 부르죠. 나는 그제야 내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교회로 가서 신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그는 성수와 소금을 다시 쥐어주며 아무리 울어도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라고 했다. 이름은 다리입니다. 다리가 놓이면 옵니다. 이름이 다리라는 말을 그전에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부르면 오는 것, 부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 그 간단한 규칙이 작동할 때 세상은 유지된다. 셋째 밤 나는 준비했다. 문과 창틀에 소금을 그렸고 문턱엔 성수를 뿌렸다. 울음은 해가 지기 전부터 문 밖에서 자라났고 두드림이 이어졌다. 톡톡톡. 유리에 찍히는 손바닥 자국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다시 더 큰 것으로 마치 어떤 연대기가 유리에 뜨듯 계속 바뀌었다. 욕실 거울 속에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맺혔다. 나는 손가락으로 닦았다. 물방울은 지워지지 않았다. 거울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맺혔기 때문이다. 밤이 깊자 바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방은 열렸고 울음은 문 바깥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서 울렸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울음은 귀로 새어나왔다. 귀를 막았다. 울음은 머리뼈를 통과해 배로 내려갔다. 어디를 막아도 울음은 막힌 자리를 우회하여 내 안으로 흘렀다. 침대 밑에서 손이 올라오더니 내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젖었고 차가웠고 의외로 단단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공포와 동시에 평온이 몰려왔다. 놓지 말아줘.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부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바닥에 얇은 물결 그림자가 깔렸고 천장은 깊이를 가졌다. 내가 누운 자리 아래로 강이 흘러가고 있었다. 물은 목에 닿았다. 나는 숨을 참고 입을 다물고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른 손이 어깨를 덮었다. 조금 더 큰 손. 그리고 또 다른 손. 더 큰 손.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내 어깨에서 겹쳐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은 말라 있었다. 성수병은 넘어져 있었고 소금은 녹아 바닥에 희미한 덩어리를 남겼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은 안쪽 걸쇠로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였지만 손목에는 작은 손자국들이 겹겹이 찍혀 있었다. 파랗게
아나 할머니는 사진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어젯밤 내가 강가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등 뒤에 물안개 속에서 두 개의 손이 내 어깨를 덮고 있었다. 하나는 작았고 하나는 어른의 손이었다. 둘 다 젖어 있었고 손목에는 실밥이 달려 있었다. 인형의 봉제선 같은 실밥. 나는 사진을 돌려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물의 기록이에요. 물은 지우지 않아요. 형태를 바꿔가며 기억합니다. 나는 버스표를 샀다. 떠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멀어지는 것이 필요했다. 귀국하자마자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질 때 얇은 울음이 섞여 나왔다. 밤마다 베개는 축축했고 현관에서 침실까지 작은 물자국이 이었다. 걸레로 닦으면 사라졌지만 바닥의 온도는 남았다. 물의 온도, 살이 사라진 뒤 남는 온도. 나는 소금을 문턱과 창틀에 다시 그었다. 묵주를 문고리에 걸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욕실 거울의 물방울은 늘 거울 안쪽에서만 맺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서도 지하 주차장의 유리에서도 내 어깨 위에는 언제나 물방울 모양의 얼룩이 있었다. 어느 날은 회사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금속 파이프의 공명과 함께 아이를 재우는 박자가 물줄기에 섞여 나왔다. 사각 사각.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내 호흡이 가빠질수록 거울 안쪽 물방울은 커졌다. 그날 밤 현관문에서 작은 두드림이 시작됐다. 아주 예의 바른 그러나 끝내 멈추지 않는 리듬.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드림은 창으로 옮겨갔다. 유리에는 젖은 손바닥 자국이 찍혔다. 그 위로 또 다른 손바닥이 겹쳤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더 큰 것으로.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되려는 듯. 나는 핸드폰을 들어 아나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현관 밑틈 사이로 얇게 흘러들어온 물이 카펫을 적셨다. 소금줄은 금방 흐트러졌다. 물은 소금을 먹으며 들어온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결국 녹는다. 나는 문을 바라봤다. 손잡이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에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방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물은 방의 기억을 더듬으며 문턱을 넘었다. 나는 갑자기 이상한 확신을 얻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더 깊은 곳에서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강의 바닥 혹은 거울의 안쪽 아니면 끝없이 젖는 꿈의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내 손이 먼저 젖었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어둡지 않았다. 밝고 건조했고 낯익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일상의 표면은 영화의 스틸컷처럼 얇았다. 발치에서 내 집 안으로 얇은 물결이 들이쳤다. 무릎, 허리, 가슴.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물은 발을 딛는 소리를 냈다. 그 위로 작고 젖은 손이 떠올랐다. 내 손목을 잡았다. 놓지 말아줘. 나는 그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순간 어깨에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포개졌다. 다른 손이었다. 조금 더 큰 그리고 더 큰. 내 어깨는 여러 사람의 삶을 한꺼번에 떠받치는 선반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이 없었지만 나는 내 얼굴을 보았다. 물은 얼굴을 진실하게 만든다. 감추려던 것들이 흐릿해지고 빈자리들이 또렷해진다. 나는 내 얼굴에 빈자리를 보았다. 이름이 들어갈 자리. 누군가를 부르던 입과 누군가가 부르던 귀 사이의 길. 이름은 다리다. 다리가 놓이면 온다. 온 것은 머문다. 머문 것은 부른다. 부른 것은 끝내 돌려달라고 말한다.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문턱의 소금은 다 녹았다. 거실의 카펫은 물을 먹고 더 이상 물을 먹지 않았다. 천장은 얇은 물결 그림자로 덮였다. 방은 강이 되었고 강은 방의 모양을 잠시 빌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물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울음은 더 이상밖에 없었다. 울음은 내 호흡이 되었고 내 심장이 되었다. 나는 숨을 쉬었다.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물로 쉬었다. 그때 알았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역할의 배분이라는 걸.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가져가고 누군가는 돌려준다. 오늘은 내가 돌려줄 차례다. 내 것이었던 발자국을, 내 것이었던 이름을, 내 것이었던 따뜻함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바깥의 형광등은 한 번 깜빡이고 멈췄다.
복도 끝에 살고 있는 이웃의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오늘 밤 샤워기에서 얇은 울음이 섞여 나오는 걸 들을지도 모른다. 그의 거울 안쪽에 맺힌 물방울은 내일 아침 더 커져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그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아보려 할 것이다. 닦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다. 다리가 놓이면 우리는 다시 만난다. 젖은 머리칼 냄새의 길 위에서 사각사각 아이를 재우는 박자를 따라 손과 손이 이어진 어둠 속에서 지금 이 문장을 쓰는 동안에도 내 책상 아래 양탄자는 아주 천천히 젖어들고 있다. 나는 발을 올리고 앉아 마지막 문장을 생각한다. 경고일 수도 있고 초대일 수도 있고 기록일 수도 있는 문장. 아무 이름도 부르지 마라. 내 이름도 그 이름도. 만약 이미 불렀다면 조용히 물러나라. 물은 기억하는 방식으로 흐른다. 기억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문턱에서 사각. 아주 얇고 아주 오래. 내가 들은 그 박자가 너의 집에서도 시작된다면 이제 너의 차례다. 손을 내밀어라. 혹은 귀를 막아라. 어느 쪽이든 물은 안다. 누가 손을 잡았는지, 누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지. 그러니 조심해라. 문은 열리지 않아도 방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열린 방은 오래도록 젖어 있다.